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7천 원 30%요. 14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네. 비중인데 오늘 좀 이슈가 나오면서 밀려났었죠. 종가를 보니까 14만 네. 6,700원입니다.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아니 네. PC본도 시장에 하나라는 경쟁 업체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좀 많이 밀려났어요. 자,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반도체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려가서 오늘 네. 매수를 했어요. 뉴스도 안 보고요. 아, 오늘 근데 매수하셨어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그냥 오늘 많이 빠졌길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반도체를 네. 우리가 팔고 사고 몇 번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내렸길래 다시 매수를 했어요. 조정받는 줄 알고. 네네네.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락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아, 예. 지금 하나 정밀기계라는 기업이 이제 하이닉스의 TC 본더 납품한다는 이슈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슈로 악재가 좀 네. 터진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셨던 이유는 왜 장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문의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좀 저는 크다라고 좀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낙폭이 컸다. 물론 이런 TC 본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원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는 맞는데 뭐 네. 한 기업만 무조건 독점으로 갈 수가 없죠.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도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TC 본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맞죠. 그리고 네. 우리가 뭐 음식점을 하더라도 한 집이 잘 되면 그 집 주변에 또 비슷한 음식점들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거에 이제 저 하나 정밀 기계가 이제는 우리도 한번 TC 본드를 만들어 봐야겠다, 납품을 해야겠다 해서 테스트용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 건데 테스트용으로 납품을 했고 지금 주력으로 HBM 쪽으로 쓰고 있는 게 HBM3E인데 지금 하나 정밀 기계에서 테스트용으로 납품한 거는 HBM3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은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쪽이 아닌데 그냥 단지 납품한다는 테스트용으로 납품한다는 이슈만으로 이렇게 네. 과도하게 장중에 거의 10% 넘게 빠졌어요. 12, 13%까지 빠졌었는데 이건 네.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는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뭐 나쁘지 않은 단가, 그러니까 지지가 나올 만한 자리에선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단기로 들어가시기에는 좀 네. 30%가 좀 많아요. 예, 여기서 지금 안 좋은 내용은 나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으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안 좋은 내용으로 빠졌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시장의 심리를 봤었을 때는 뭔가 이런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이 좀 조정을 받는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다 했었을 때는 한미 반도체가 물론 긍정적인 이슈는 있겠지만 이번에 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버전 AI 반도체에 대해서 출시한다고 오늘 또 이슈가 나왔음에도 반도체 업종 중에서 한미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런 영향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오늘 급락해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이거 빠져나와야지 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위쪽에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우려감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건 있는데 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라도 일단은 줄여놓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물론 이제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자리지만 이런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상당히 또 강한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매수하신 단가가 뭐 10만 원 초반대면은 뭐 지금 이렇게 흔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해 보세요라고 말씀 좀 드리겠지만 매수하신 단가가 오늘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반등 한번 나오겠는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밀리지 않는다. 여기 네. 매수하신 단가가 거의 14만 5천 원 정도 이 부분인데 요 가격대를 하루 이틀 정도를 깨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은 그때는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네.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번 이런 14만 원대를 무너지게 되면은 투매 물량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예, 그런 내용들은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 다 밀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청자님이 좀 30% 비중을 좀 과도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이제 뭐 매수가 부근 정도나 아니면 조금 수익권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네. 좀 줄여놓고 하루 네. 이틀 정도 지켜보셨다가 그래도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남은 네. 물량만 올라왔을 때 수익을 좀 청산하시는 전략 예전처럼 샀다 팔았다 네. 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저기 한국전력이고요. 네. 매수가는 19,700원입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비중은 10%고요. 네, 19,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네.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예, 예. 보니까 23,300원입니다. 4%대 상승세가 좀 보여졌었는데 자, 예.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국전력을 지금 뭐 수익권이시긴 한데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며칠 전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국전력이 너무 안 가서 네. 제가 사놓고 걱정을 했는데 네. 수익이 나기는 조금 나기는 났는데 이게 네. 제가 이걸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네.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매하시는 성향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짧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편인가요?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 네. 조금 팔고요. 네. 또 이게 물려갖고 있으면 또 갖고 가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네. 성향 자체는 원래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네. 수익이 좀 많이 나게 생겼던 것은 좀 많이 끌고 가는데요. 네. 이게 한국전력을 좀 제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놓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네. 팔아가지고 저기 반도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끌고 가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한테 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뭐 한국전력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전기죠, 뭐. 그렇죠. 집에 쓰시는 네. 전기 보내주는 회사죠. 네, 근데 그렇죠. 이 한국전력은 누구 걸까요? 네?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건 뭐 국가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죠. 근데 예. 국가가 누구한테 돈을 받죠? 누구한테 돈을 받아 한국전력 것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국가 거라는 것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것 보고 보시라고 하는데 뭐 제가 질문하시니까 제가 못 예. 알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예.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한국전력이 국가 건데 우리가 저도 이제 집에서 전기 쓰면은 돈 내잖아요. 공과금 내잖아요. 그렇죠. 한국 한전에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은 많이 남겨 먹을 수가 있을까요? 많이 못 남기더라고 못 남기죠. 그렇죠. 그럼 예. 매출 자체가 물론 독과점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보내는 회사는 한전밖에 없죠. 그런데 네. 나라 거기 때문에 장사를 독하게 하면 못해요. 우리가 수익 많이 내기 위해서 전기 우리 이번에 좀 원자재 많이 올랐는데 유가 많이 올랐고 뭐 지금 화력 발전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 많이 내 국민들 뭐 전기를 인상할 거야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번 정부 너 이러면서 막 화내겠죠. 그죠? 네, 다시 네. 니네들 안 뽑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네. 원래 한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네. 적자에 시달리고 뭐 배당은 주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못 가는 답답한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 전력 관련 종목들이 좀 호재가 되고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밀리지도 않겠지만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물어봤던 게
단기로 보셨나요? 장기로 보셨나요?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수익 나면 그냥 조금 팔고 그냥 좀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했었을 때는 예. 한국전력은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아, 네. 네, 이런 종목들은 내가 돈이 있을 때 그냥 계속 뭐 저점에서 계속 사서 배당을 뭐 받는다든지 그냥 망하지 않을 기업을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많이 싸졌을 때 사는 종목이 한국전력이지 내가 이 한국전력을 사서 크게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잘 안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하반기에 이제 그 이번에 총선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기를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은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지금 오늘처럼 막 핫했었던 이런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폭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시청자님이 뭐 지금 떨어질까 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떨어졌을 때도 좀 조금씩 떨어지고 반등했었을 때도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오늘 4% 정도면 상당히 꽤 많이 상승한 종목이다. 이 종목 딱 지나간 차트 보시면은 뭐 2월 달 정도에는 크게 상승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 하루에 올라가는 게 뭐 1%, 2%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지금 비중 10%씩니까 크진 않은데 안정적인 포트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보유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나는 좀 빨리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면은 일단 수익권에서 그럼 정리를 하시고 좀 탄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여기서 반등했었을 때도 뭐 크게 반등하는 건 좀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하나마이크론요.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30%요. 네, 3만 원 매수가이시고 30% 비중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로 한번 좀 크게 밀려난 적이 있었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21,300원 이렇게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만 원에서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마이크론을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4월 달쯤 매수했는데. 4월 달쯤 예, 뭐, 그때 한참 예, 반도체 업종 잘 가고 있었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일단은 유상증자 이슈로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마이크론은 일단 유상증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네, 대규모 유상증자기도 한데 뭐 대부분 이런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는 뭐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생산을 위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캐파가 좀 늘어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런 판관비 쪽에 이런 매출이 좀 비용을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로 받아들이고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지금 개파락으로 좀 밀렸었던 이 24,000원 구간은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차트를 보실 수가 있나요? 좀 예. TV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 지금 이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요 갭이 좀 발생했었던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을 일단은 이런 지금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이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하락했었을 때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뭐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했었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었을 때도 이렇게 갭이 빠지거나 하락을 했었을 때도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대규모 물량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개파락한 이후에도 지금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거래 대금이 나오진 않아서 대규모 물량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 예. 가격적인 지지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발생했었던 개파락했던 부분은 한번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3만 원이기 때문에 꽤 지금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결정은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뭐 24,000원 이 직전 고점에서 요 갭상승 구간까지 한 대략적으로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예, 예. 매수하신 단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손실이잖아요. 예, 예. 예, 그 정도는 감안하고 내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만 무조건 승부를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면은 그 정도까지 왔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손절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쪽을 좀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아직 뭐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하나마이크론만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마이크론만 판매하는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잘 지지가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2만 원대 부분에서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이런 갭을 메우러 올라오는 상승, 거래량이 조금 반등이 올라오면서 한 25,000원, 2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됐었을 때는 시청자님이 한번 좀 판단하셔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도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꼭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 종목에 좀 투자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매물벽이라는 게 좀 상당히 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요 개파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27,000원에서 3만 원 구간대도 상당히 좀 매물벽이 크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오션. 하나오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에 15%예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4% 넘는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31,100원입니다. 아직은 매수가에 도달을 못했는데요. 자 35,000원 매수가이십니다.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오션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4월 달에요. 4월 달에 매수하셨고요. 일단 예. 하나오션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뭐 다른 조선업종도 있는데 하나오션만의 뭐 긍정적인 면을 보신 게 있나요? 뭐 조금 장기적으로 봤는데 네. 너무 뭐 다른 조선에 대해 보다 이게 침체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또 6월 13일인가 뭐 의무 보호제가 네, 풀려가지고 물량 풀리죠. 예, 그게 주가에 반응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네, 뭐 우선은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조선업종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상승이 좀 4월 달에 많이 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이슈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그 이전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다른 조선업종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대한 실적 부분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또 새로운 신규 수주가 좀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수주는 많이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물론 하나오션은 뭐 잠수한 이런 매출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는데 길게 끌고 가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좀 조선업종을 좀 큰 사이클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차라리 뭐 IT 업종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좀 길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업종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금 13일하고 22일 두 번 정도 지금 나오는 물량인데 물량 자체는 좀 커요.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35,000원이고 지금 31,000원이고
오늘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저는 아마 매수가 정도 부분 정도 왔었을 때는 지금 물량을 좀 덜어내시고 차라리 좀 성향이 좀 길게 보시는 성향이시라면은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성향 자체가 좀 단기 성향이시라면은 지금 매수가 부분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최근에 좀 6월 달 같은 경우 6월 13일인가 1차 그 의무 보호제 네. 나오면은 그때까지 매수가 가격 딱 근방에- 매수가를 원하시기보다도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물량을 좀 덜어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딱 매수가는 아니더라도 한 34,000원이라든지 33,000원 약간의 손실은 좀 염두하시고 만약에 뭐 그날 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좀 올라오는 날이 있다면 좀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조선 쪽에서는 당장에 나올 만한 이슈는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한 33,000원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는 좀 그때부터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